일단 우리 저기 감독님, 뭐 저는 사회자니까요. 우리 감독님과 배우님들 짧게 인사 스타트를 한번 끊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각본 감독을 맡은 하춘원입니다. 그냥 원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보셨던 영화 이만재 역을 맡은 조준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기 들라! 오랜 감기 투병으로 감기는 물러갔으나 목소리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오늘 자리 정말 즐겁게 한번 이야기를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데드맨에서 신여사 역을 맡은 김희애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자리에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홍 감독님도 너무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이주 역을 맡은 이수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도 오늘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재밌게 이따 가겠습니다. 저도 최근 감기에 수롱에서 헤매다가 감기 동지가 감기 너무 요새 감이 심해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좌우에서 하준원 감독에게 옮기도록 해요. 한 팀으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뜻밖이지만 고생도 많이 했지만 이제 신인 감독이란 말이에요. 신인 감독이 영화가 개봉할 때 되면 길을 막 걷는데 갑자기 이제 자기 영화의 광고판이 옆에 버스가 이렇게 슉 지나가고 그럼 가슴이 막 철렁하기도 하고 설레이기도 하지만 그죠? 네, 마음이 복잡하죠 요새. 긴장도 많이 되고요. 피를 말리는 기분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인 감독이라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한 하준원 감독님을 잠깐 쉬게 해주고 대신 또 우리 멋진 여기 평소 뵙기 힘든 새 배우분들이 있으니까 일단 배우분들께 내가 질문 많이 하도록 할게요. 잠깐 정신을 수습하고 있어봐요. 일단 우리 김희애 선배님, 은주, 은주. 맞습니다. 옛날에 시나리오를 저한테 보여줬을 때 이제 심여사 그걸로만 기억이 있었는데 영화를 끝까지 보니까 이제 진짜 이름을 알게 되네요. 심은조. 말 그대로 이름에 관한 영화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이제 이름이 있잖아요. 끝에 보면 이제 진웅 씨도 이렇게 주민증 보고 막 그러지만 우리가 다 이게 부모님께 받은 귀중한 이름이 있는데 극중 이만재도 이제 자기 딸의 이름을 막 입으로 이렇게 불러도 보면서 이름을 짓는 되게 이렇게 어찌 보면 이름과 관련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죠. 고결한 순간이고 그런 순간이 나오는데 반면 영화 전체에선 그 이름을 정말 더러운 진흙창 속에 집어넣고 악용하고 그런 악귀들의 세상 속에 이제 휩쓸려 들어가게 되는 건데 하나의 이름이라는 테마를 놓고 이렇게 우리 인간사의 복잡한 면모를 다 파헤치는 그런 되게 야심작이었구나. 하준원 감독이 이런 야심에 찬 스토리를 준비한 거였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었고 그 이름, 처음 아까 이제 심은조 심여사님 얘기를 잠깐 했었지만 우리 이제 김희애 배우님 영화 몇 편째인지 혹시 세보셨나요? 이번 작품이 뭐 드라마도 많이 하셨지만 영화는 못 세봤지만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10개 되지 않을까. 93년도인가 그 101번째 네. 프로포즈라는 작품 하셨죠? 맞습니다. 문성근 선배님과 예. 콤비. 그 제가 극장에서 봤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많은 작품 하셨잖아요. 허스토리다. 네. 또 최근에 뭐죠? 윤희에게. 네. 정말 좋은 영화 작품들 많이 하셨고 또 이렇게 극장에서 오늘 큰 스크린으로 뵈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근데 이제 처음 이 시나리오를 받으셨을 때 하준원 감독으로부터 네. 어떤 느낌이셨는지 그리고 다른 배우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사량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설명해야 될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만약에 무슨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에서 일하시는 분이거나 뭐 검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되게 쉽게 더 잘 빨리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 관객들에게 이런 되게 전문적인 금융 뭐 무슨 여러 가지 명의 도용과 관련 여러 가지 범죄들 막 설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또 배우분들은 현실 세계에서 얘기처럼 되게 진짜처럼 또 소화해서 배우로서 그것을 소화해서 펼쳐내야 되는 입장인데 이 시나리오를 딱 해서 처음 받으셨을 때 그 어떤 느낌이셨는지 이거 또 질문 드리는 사실 이유가 있는데 먼저 일단 네, 하진용 감독님은 이 역할을 제가 해줄 거라고 생각 못했다고 그러시는데 저는 너무 귀한 역할이었어요. 뭐 아시겠지만 제 나이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냥 뭐 그전엔 더 했어요. 옛날엔 누구 엄마 뭐 고모 이모나 했지 어떤 내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역할이 없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도 그렇고 아무튼 그전에 제가 이런 역할을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매력적이어서 저는 단번에 너무 좋아요 그러고 했는데 왜 감독님은 제가 안 할 거라고 생각하셨는지 모를 정도로 저는 너무 매력 있게 읽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잠깐 얘기해봐. 신인 감독의 마음이 항상 그런 마음 아닐까요? 마쿠의 인물이잖아요. 직접 정치 쪽에서는 이제 전면에 나선 인물이 아니라 마쿠의 인물, 또 뒤에서 뭔가 조종하는 것에 더 매력을 느끼는 인물인데 그만큼 되게 스마트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른 작품들에서 누군가의 뭐 아내라든가 연인이라든가 누구 엄마의 역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 이 영화에서는 사실 전혀 다뤄지지 않잖아요. 마쿠의 어떤 정치 세계의 어떤 뒷전을 주무르는 커튼 뒤의 인물로서 나오는데 김희애 선배님만의 그 카리스마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화에서 제대로 살아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 대사 아까 질문드렸던 이유는 사실 그 장면 때문이에요. 처음에 그 영화 되게 초반부죠. 그 고전과 야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씬이 있어요. 처음에 이제 그 이쪽 담배 드신 앵글에서 시작해서 쭉 이렇게 걸어가서 뒤에 그 바이든 트럼프 얘기할 때까지 그 몇 분짜리 롱테이크예요. 한 3분 정도. 네. 그거 대사를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3분짜리 롱테이크를 그거를 한 샷으로 찍는다는 거를 그 당일날 아침에 얘기하던가요? 감독님께 미리 연락을 받으셨어요. 사실 되게 당황할 수 있잖아요 배우 입장에서. 그 한 몇 페이지 되는 건데 그거를 이거 한 번에 찍는다고? 네. 근데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욕하실 분 있으실 것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좀 예전부터 대사복이 많았어요. 예전에 뭐 드라마 할 때도 김 선생님 작품 받으면은 1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제가 모든 상대역을 맡아서 했고 또 시간이 한정적이라 제가 그걸 뭐 NG를 낸다던가 그러면은 자연히 뭐 밤을 새고 이러니까 제가 대사를 사실 잘 못 외워요. 그래서 이 막 툭 건드리면 나오게 막 1부터 10까지 완벽하게 제가 외우고 간 버릇이 그때부터 들어가지고 잘 못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잘 외우는 사람으로 돼가지고 그런 역할을 저한테 와요. 주로 저는 대사 많은 역할로 주로 와서 이번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것도 다 저는 안 끝낸다고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죠. 다 외워갖고 왔죠. 그리고 감독님이 그날 왔는데 이거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 어미랑 뭐 이런 거. 그래서 저희가 막 이게 제가 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툭치 무르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 조사나 이런 어미나 조금 다르면은 제가 엉기거든요. 그래서 별 차이도 없는데 그냥 가세요. 그냥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예. 아니 정말 우리 대배우 김희애님께 저희가 되게 신뢰되는 질문을 한 것 같네요. 이미 그 정도 대사는 거의 그냥 껌처럼 이렇게 가볍게 왜냐하면 우리 여기 젊은 관객분들도 아마 잘 아실 텐데 우리 전설적인 김수현 선생님 작가님 계세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그분 드라마 보면서 자랐는데 엄청난 대사들의 폭포 같은 향연이 펼쳐지는 한번 검색해 보세요. 김수현 그 전설적인 작가님이세요. 저 마더 때 일했던 김혜자 선생님도 그분 작품을 정말 많이 하셨고 그 엄청난 대사량을 그때 이미 소환하신 거죠. 네, 그때
배우 때 트레이닝이 돼서 저한테는 정말 무슨 박사학위 받은 그 선생님 작품을 3개 정도 연달아 했는데 저한테 너무 큰 그 기둥이라 그럴까요? 그 대들보처럼 배우로서 그게 돼서 되게 강해졌어요. 그래서 예, 그래서 좋습니다. 예. 그 신이 상당히 도입부에 있잖아요. 그 이제 고전과 야동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아우르면서 모두를 이렇게 다 지적으로나 어떤 기세로나 제압하는 그 심여사의 모습이 딱 나오면서 이 인물은 이런 인물이다라는 것들이 이미 딱 거기서 이렇게 성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카리스마와 이제 마쿠의 어떤 강력한 존재였던 캐릭터조차도 뒤에 가면 또 그 마쿠에 또 마쿠가 있고 본인도 당했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충격파가 더 생긴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반면에 우리 조진웅님은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이제 되게 그 저축은행 제2금융권에 손댔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구나,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소시민적이고 불쌍한 사람인데 이런 거대한 그 소시민으로서 잘 살았다면 이렇게 심여사나 이런 그죠? 론드리조 같은 사람 만날 일 없이 평화롭게 살았을 텐데 왜 론드리야 근데 어쨌든 그런 운명의 소용돌이에 가는 그리고 조진웅님의 참 숱한 많은 작품들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봐왔지만 항상 여러 가지 매력이 있는 배우시지만 특히 제 개인적으로 불쌍할 때 뭔가 억울할 때 그럴 때 이렇게 손 좀 볼 수 있어요 잠깐. 손이 연약해. 손 클로즈업 될 때 한번 보세요. 이게 전체적으로는 남성적이고 둥치도 막 그러신 것 같지만 이렇게 손 보면은 그래서 제가 손이 컴플렉스예요. 아니야 그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네, 저는 그래서 너무 싫어요. 저희 아버지 손은 장군 손 같고 크고 막 두껍고 이런데 저는 이래가지고 항상 어디 가면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재라는 인물의 어떤 매력이 있잖아요. 그 소시민로부터 출발해서 그 특유의 연약함, 불쌍함, 기본적으로 억울하잖아. 그 억울함에 있어서 처음 시나리오 바꾸지 어떻게 접근하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눈치 보고 살아가고 시나리오를 저는 사실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서 사람들하고 작업을 하는 것이 저도 어차피 촬영 자체도 제 삶의 시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사람들과의 협연이 굉장히 좋고 같이 작업하는 환경이 좋아하는데 하준원 감독님하고는 사실은 처음 뵌 거였죠. 그런데 한 5년 동안 이 작품에 대해서 취재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입봉을 못하는 감독님들, 하지 않고 있는 감독님들 이렇게 뵈면은 좀 짠할 때가 있는데 배우하고 달라요 감독은. 한 작품 하고 또 한 10년 쉬기도 하고요. 그래서 짠하기도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5년 동안 취재했는데 그 열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상당히 뜨거웠다. 이렇게 무언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뭔가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아마 한 2, 3년 아니 한 1년 반 하다가 포기하지 않을까? 근데 그 열정을 분명히 봤었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의 아드님 얘기를 하셨는데 아드님이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극장은 언제 갈 수 있어? 내 이 아들에게 꼭 아빠 영화를 극장에서 보여줄게라는 각오를 하시는데 약간 저희들이 좀 뜨거웠어요. 그때 굉장히 뜨거워서 시나리오를 읽었는데 정말로 아주 치밀하게 잘 계획이 돼 있었고 이 안에서 또 다른 매력은 이만재라는 인물은 그런 상황 속에 정말로 던져졌을 때 나의 리액션이 무엇일까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별 망설임이 없었나 봐요. 확신을 갖고 시작했나 봐요. 그렇진 않았어요. 감독님 뵙고 좀 딱 저렇게 5년 동안 취재를 했다를 아주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분이면 상당히 믿고 갈 수 있겠다. 그리고 이상하게 공력 같은 게 느껴지고 너무 좋은 얘기인데 제 질문의 핵심은 그 본인 캐릭터의 특유의 그 불쌍함과 억울함에 대해서 어떤 뉘앙스를 갖고 접근했는지. 저는 뭐 접근했다기보다도 굉장히 제가 눈치 보면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본질적으로 나오고. 그렇죠. 항상
어른들 눈치 보고 동생들 잘 보살펴야 되고 뭐 이런 건데 되게 억울했어요 진짜. 얘는 왜 이렇게 됐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뭐 이렇게까지 될 건 아니고 나도 치열하게 살고 있는 건데 다들 그렇게 살지 않나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되게 정형화되어 있었던 대사였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꺼내볼까? 그랬더니 이제 그런 아주 좀 깊은 감정으로 이렇게 좀 쏟아버리면 어떨까? 그랬던 것 같아요. 빨리 왔어도 애드립인가요? 그 택시 와 있잖아요. 이원법정 나오다 빨리 와. 택시 타고 가잖아요. 그 아내가. 저는 반면으로 김희애 선배님처럼 그런 브리핑 대사들을 전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작이라는 영화를 할 때 윤정민 감독한테 야, 이 대사가 뭐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형님 이거는 액션이 없고 국악 액션이요 그랬는데 대사 많은 걸 정말 힘들어해요. 근데 선배님은 굉장히 디테일하셨는데 아마 제 대사는 뭐 기본 큐 대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애드립이죠. 근데 그 정지영 감독님 뭐죠? 블랙잭 블랙머니? 거기서는 검사 역할로 예. 막 법적인 설명 뭐 이런 거 막 자유자재로 잘 하시던데 거기서. 그러니까 엄청 고민을 많이 고생을 다 외워야 되니까. 근데 그거 블랙머니도 맨 마지막에 어떤 연설하는 장면이 막 있고 폭로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것도 제가 좀 실수를 한 게 처음부터 옥타브를 너무 높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야 나중에는 후두부에 약간 뭐가 오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노래방에서 하는 실수를 그때 하신 거군요. 네, 그렇죠. 그렇게 시작. 네, 그 영화에서도 보면 아까 그 뭐 빨리와 그런 것도 그렇지만 되게 절묘한 리듬감이 있어요. 그 대사들을 일상적으로 해체했다가 이렇게 자기가 자유자재로 재조립해서 늘었다 풀렸다 하는 그런 묘한 리듬감이 있어서 말을 특히 더듬거나 영화 속에서 불쌍하게 더듬거나 주저주저 할 때 보면 그 너무 느낌들이 재밌고 좋고 제 개인적으로 특히 그 공항에서 모자 쓰고 갈 때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때 정말 불쌍하더라. 그러니까 재관람할 때 다시 한번 봐요. 그 순간이 특히 불쌍해. 공항에서 이렇게 모자 쓰고 갈 때 이시연 씨가 모자 쓰고 그때는 무슨 씬인지는 알고 가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보지 않고 전 리딩할 때 한 번 보거든요. 제가 책을 보고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전체 리딩 같은 거 할 때 한 번 보고 그 이후엔 대본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황을 가는데 이게 이런 상황이라고?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던져보는 게 확실한 리액션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접근을 하셨구나. 예. 그리고 우리 이수경 배우님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순이라는 독립 영화 혹시 아세요? 네. 그 넷플릭스 저기 뭐 특정 OTT에도 올라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 되게 좋아하는 독립 영화예요. 그 용순의 주인, 용순의 용순이죠? 네. 네, 주인 거기 최동원 씨 따님으로 나오는데 아주 재밌는 그 독립 영화예요. 근데 그때 보고 되게 놀래서 용순 저 배우분은 누구신가라고 되게 궁금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후에 용순이 벌써 한 4년, 5년 더 됐어요. 2000 몇 년도였죠 그게? 2000몇 년도였는지 모르겠는데 꽤 됐어요. 네, 그죠? 7년 네, 벌써. 그 용순이란 독립 영화를 되게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꼭 보시면 또 이수경님의 거의 주인공으로서 매력 보실 수 있는데 그 뒤에 보니까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지우 감독님 그 네. 침묵, 네, 거기도 그렇고 오늘 또 이렇게 큰 화면으로 보게 돼서 반가웠는데 그 되게 불쌍하고 억울했던 우리 이제 이만재 캐릭터와는 달리 우리 이제 수경님의 캐릭터는 처음부터 사실 영화 나올 시작부터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잖아요. 복수의 에너지가 이제 이미 분한 상태에서 등장을 하는데 그리고 아빠와 관련된 이제 그것도 그렇고 또 사건의 진실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분노가 꽉 차 있는 유튜버로 일단 출발을 하시는데 이제 어떤 느낌이신지 처음 시나리오 받고 이제 이미 딱 어떤 본인의 물론 감독님하고도 인원을 많이 했겠지만 본인이 세운 어떤 플랜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플랜 없이 감독님을 뵀었는데 감독님이 처음으로 희주에 대해서 던진 단어가 종주마였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되게 잘 대변해주는 단어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연기했던 것 같아요. 종주마 하면 정확히 뭐예요? 그 경마 용어인가요?
계속 달리는 말을 말하는 멈추지 않는. 그 단어 하나면 그냥 충분한 거군요. 다른 이런저런 여러 가지 구질구질한 설명보다. 이제 다른 설명들은 이제 현장에서 감독님한테 들었고, 이제 제가 혼자 준비하고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까지는 저도 그냥 그 이미지 하나 가지고 이제 저 혼자만의 해석으로 잘 갖다 붙여봤던 것 같아요. 그 잠깐 얘기를 옆길로 세자면 이 영화 보면서 약간 신기하게 재밌게 느껴지는 게 반말들을 많이 해요. 인물들이 남녀노소 상관없이 우리가 초면인데 또는 뭐 나이나 선후배 관계라거나 일상적으로 봤을 때 별로 약간 신기하게 느껴질 반말을 막 하거든요. 네. 특히 수경님이 누군가에게 어른에게 반말할 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게 뭐 여기 또 이렇게 세대가 어리니까 더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그러니까 대본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건가요? 대본에선 저는 그 생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촬영할 때 선배님들이랑 같이 연기하는데 이 반말이 선뜻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님한테 이거 반말해도 돼요? 라고 했는데 감독님이 반말을 해야 된다고 신여사한테도 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주문하셨어요. 되게 여러 상황에서 반말들이 나와요. 근데 그게 불러일으키는 되게 약간 묘한 긴장감 내지는 이 인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벼랑 끝에 있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은 애초에 뭐 예의 같은 것이 다 접힌 세상이라서 그런 건가? 뭐 의도가 있었어요, 감독님? 뭐 의도라기보다는 캐릭터로 해석을 한 건데요. 예, 감독님 말씀이 들어보니까 정말 예의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고 정말 그 벼랑 끝에 있는 인물들이다 보니 뭐 그런 걸 챙길 여유조차도 없고, 그리고 본연의 뭐 지금 달려가는 말 같은 종주마 같은 캐릭터인데 저는 애가 화가 많은 애인 줄 알았어요. 네. 원래 화가 많은 애인가? 그러다가 컷 이러면 이러고 막 이러니까 다중인격인가? 그래서 연기를 되게 잘하는 건가? 뭐 하여튼 그런 생각에서 화가 있는 인물 자체가 그렇게 막 예의를 차리고 이럴 것 같지도 않았고, 화가 막 뿜어져 나와요, 화면으로부터. 그러니까 수경 씨 캐릭터가 없었다면 또 이렇게까지 극한까지 헤쳐나갈 수 없었을지도 몰라, 그죠? 이만재 우리 항상 억울한 우리 조진웅 씨 캐릭터가. 근데 이제 하준원 감독은 제가 개인적인 캐릭터를 이제 잘 알지만 그냥 살아있는 예의예요. 걸어다니는 예의. 되게 예의 바른 사람이고 아마 일하신 분들은 느꼈겠지만, 근데 이렇게 반말을 툭툭하는 캐릭터들이 자연스럽게 충돌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오랜 시간 화가 많이 쌓여서 데뷔 기간이 길다 보니 네, 제가 괴물 찍을 때 2004년 5년도에 같이 작업을 했었고 저희 연출부 시나리오도 같이 쓰고 이제 연출부로 제 모니터 옆자리에 있었는데 그때 저 때문에 좀 직업병을 얻었죠. 고생을 해가지고 여기 밑에 경련이 오고 막 그래가지고 마그네슘을 먹고 제가 너무 고생 마그네슘 먹고 막 그랬는데 되게 헌신적으로 일을 하는 좀 훌륭한 스텝이었었죠. 사실 여기 이제 세 분 모시고 얘기를 했지만 그 외에도 되게 다채로운 신인 감독님이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라인업에 캐스팅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지금 여기 계신 세 분만 봐도 이제 다른 지금 데뷔를 준비 중이거나 신인 감독님들을 보면 되게 이제 셈이 날 거예요. 시샘이 질투심이 날 정도로 이런 멋진 배우분들이 오셨는데 또 여기 세 분 말고도 되게 다채로운 또 캐스팅의 라인업, 조연 분들을 따라가면서 보는 또 재미가 있는 그런, 특히 능글능글 징글맞기가 정말 이를 데 없는, 물론 그게 연기지만 박호산님 론드리죠. 그리고 갑자기 나타나서 또 우리를 비록 짧은 시퀀스였지만 우리를 즐겁게 해준 또 우리 소녀시대 최수영님 맞죠? 되게 또 천연덕스럽게 연기하시더라고요. 우리 조연분들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또 캐스팅하게 되는지. 네, 박호산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 역할을 보고 본인이 완전히 다른 악역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직관적으로 이거는 내가 어떻게 캐릭터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엄청난 확신을 갖고 계셔서 그거를 저도 리딩 때까지는 잘 안 보이셨는데 현장에서 이제 헤어를 좀 이렇게 특이하게 뭐 곱슬머리로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 되게 스스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분장 컨셉을. 그 헤어를 만든 다음에 본인이 어떤 캐릭터인지 더 확신이 온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보여주셨는데 저도 이 영화 지금 이렇게 보여지면서 박호산 배우님의 그 악역 캐릭터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서 좋은 얘기들이 많아서 예, 굉장히 하여튼 좋고 진짜 화면 봐도 그냥 인간 자체가 막 기름에 절여진 인간처럼 되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막 그 느낌이 억울하지만 뭔가 풋풋함이 그래도 남아있는 이 이만재 캐릭터와 강한 대비를 잇는 되게 느낌이 강하더라고요. 최수영님은 원래 특별 출연의 형태로 나오시는 건가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최수영 배우님은 되게 놀랐던 게 너무 짧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나오는 역할이긴 한데 정말 대사 하나에 한 10가지 버전을 준비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노력을 많이 해서 그래서 처음에 이 배역을 드렸을 때 이거를 어떻게 이거를 하실까 말까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이 계속 주연으로 좀 지금 많이 활동하시는 역할들 같은 게 그런 역할이 너무 많아서 이런 좀 이상하고 좀 엉뚱하고 좀 하여튼 이런 클럽 세계에 있는 것 같은 인물을 한번 너무 해보고 싶었다. 그래갖고 오히려 되게 욕심이 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예를 들면 클럽 어떤 씬이 하나 삭제된 게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음악 리스트도 한 10개 그리고 뭐 머리 헤어스타일도 한 10가지 그래서 이게 역시 한 분야에서 탑을 찍으신 분들은 이 성실성과 이 기본적인 노력이 대단하신 분들이구나 이런 걸 느꼈는데 특히 뭐 이렇게 디테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뭐 이제 자세히 보시면 눈을 휘번덕 이렇게 하시는 게 있는데 그런 되게 세심한 디테일까지 굉장히 계산을 많이 해오셔서 연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연기 욕심 많은 분이시. 예. 아까 제가 소녀시대라는 꼬리표를 설명을 해드려서 되게 죄송할 점. 사실은 연기 경험이 많이 있는 분이다. 네, 그럼요. 연기 경력도 많이 쌓아왔고. 근데 이제 아까 뭐 눈이 희번덕한거나 이제 뭐 박화산 선배님 머리 이런 거 얘기도 했었는데 그 시각적으로 아까 이제 배우분들 여기 계신 분들한테 이제 저기 대사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은 화면에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제 배우의 모습, 촬영과 조명과 의상과 분장과 모든 것으로 버무려지는 이제 배우의 시각적인 모습에서 또 관객들은 많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감독이나 배우분들도 그게 항상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김희애 선배님 그 영화 끄트머리에 보면은 그냥 학생 시절 그 학사모 쓴 사진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마 이제 심은조 캐릭터는 그 정치학을 전공하신 해외에서 아마 그죠? 정치에 대한 나름의 이상과 꿈을 갖고 살았던 인물인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때 했던 이제 자기의 뭐랄까 꿈이라든가 신조 같은 게 거기 사진 뒤에 적혀 있고, 예, 그 사진 혹시 어떤 본인 실제 학교 졸업해서 네, 대학교. 사소한 질문인데. 네, 맞아요.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여기 도움이 될까 싶어서 찾아서 왔었죠. 중앙대학교 네, 영문학과 졸업 당시 사진. 맞습니다. 저도 옛날 생각이 나면서 보니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음반 취입하신 적 있잖아요. 그 노래 정확히 기억나는. 그거는 그걸로 제가 무슨 뭐 가수도 했었던데 가수는 아니고요. 제가 옛날에 라디오 DJ를 한 2년 정도 한 적이 있는데 기념 앨범 그 당시에 EFM 그 라디오 DJ하고 MC3 기념 앨범이었는데 그 앨범에서 운 좋게 제 노래가 알려져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갑자기 이런 산만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김희애 선배님의 8, 90년대 어떻게 이렇게 사태가 번져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좀 홍보 좀 해보고 싶어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 노래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이게 가요 프로 거의 탑 10에 올라갔었던 히트곡이에요. 그 당시에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드리려고 했던 질문은 우리 민의당이었나? 그쪽 당 이름이 민의당 대표 유연수 선배님이 연기하신
그쪽 대표는 또 무슨 또 되게 아티스트처럼 무슨 자기 사진전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 분에게 사진이 찍혀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보여지는 어떤 묘한 뉘앙스의 일그러진 얼굴, 자기 자신도 이용당했다는 걸 알게 된 상태에서 그 표정의 느낌, 뉘앙스 같은 것들, 물론 이제 화면이 정지되니까 더 그렇긴 하지만 이제 많은 대사에 관한 질문을 아까 드렸지만 대사 이전에 눈빛이나 표정에 있어서 저는 그 씬에서 그 선배님 표정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그렇게 사진이 찍혀질 때 느낌이나 항상 누군가를 막후해서 조종하는 역할로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거를 알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하시다가 거기서 마침내 이제 그 순간에 관계가 역전되고 본인이 이제 적나라하게 그렇게 까발려진 자기 자신의 그 상태를 이렇게 직면해야 되는 건데 어떤 느낌이셨는지 그때? 그냥 그 카트가 되게 중요해서 부담스러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뭐 아시겠지만 뭐 그 순간에 감독님이 잘해주셔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봤어요. 그래서 감독님이 좋은 걸로 골라서 해주신 것 같아요. 이전에 김희애 선배님 다른 작품에서 볼 수 없었던 모먼트들을 꽤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 특히 우리 누구야 위에 창문에서 내려다보는 장면 있죠. 그 황치훈 후보가 막 할 때 내려다볼 때 보면 이렇게 밑에서 조명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선배님 모습이 되게 얼굴이 무섭게 강한 눈빛과 그 메이크업의 톤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상당히 무섭고 날카롭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뭐 윤희에게나 최근에 다른 어떤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부분인데 물론 배우 본인께서 뭐 거울을 보시면서 연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떤 감정에 몰입해서 만들어지시는 거겠지만은 큰 화면으로 이렇게 보셨을 때 스스로 어떤 느낌이셨는지. 저는 이번에 좀 그 역할을 위해서 분장하는 거를 저희 분장팀에서 뭐 헤어나 메이크업 막 과장되게 막 이렇게 굉장히 생각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나도 거부감이 없고 너무 신났어요. 저렇게 얼굴 이렇게 들이대고 마음대로 해주세요. 막 할만 할수록 저는 너무 좋아갖고 해서 했는데 좀뭐 조진웅 씨랑 그런 얘기 우리 좀 했는데 어떤 배우는 자기 얼굴을 자꾸 모니터를 보면 볼수록 발전하는 배우가 있고 또 우리 같은 배우들은 좀 저 얼굴을 잘 스스로 못 봐요. 다 안 보시는 체질이구나. 네, 좀 억지로 한번 이렇게 보고 많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역할은 제가 좀 많이 과장되게 해서 좀 부끄러운 면도 사실 있었는데 하지만 또 쾌감도 있으셨던 거죠. 너무 좋죠. 이런 역할에 이런 표정을 보여줄 수 있다. 예, 그런 역할을 맡기가 참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마음대로 자기를 그냥 도와준대 막 빨주노초 하는 거 막 칠해놓고 그냥 저를 연기로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뭐 헤어스타일이나 분장이나 이런 걸로 막 바꿀 수 있는 거는 너무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행복했죠, 배우로서는. 반면 우리 이만재, 조진웅님 같은 경우는 그 영화에 아주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감정들이 막 소용돌이치는 역할이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또는 배우로서 욕심이 날 수도 있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이솔 딸의 그 죽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알게 되는 순간 있잖아요. 전화 통화하면서 그 씬에 대해서 어떤 처음 시나리오를 그 씬을 읽었을 때부터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씬을 또 마음의 준비를 하는 과정도 있었을 테고 근데 사실 보면 그 씬의 상황이 환경이 배우에게 유리한 것 같진 않아요. 대낮에 쨍한 햇살에 그런 뻥 트인 공간에서 거기 어디예요? 뭐 분당 무슨 다리 위야? 색강다리 분당이에요? 아니요, 여의도 하고 대방역입니다. 아니 그런 햇살이 쨍한 뻥 트인 공간에서 상대 배우도 없이 그 전화기를 들고 혼자 해내야 되는. 근데 그때 전화기 속에 뭐 상대 배우가 해준 거예요? 아니면 그냥 혼자 하신 거예요? 혼자 하셨고 영하 한 15도? 강풍이 어마어마하게 해서요. 사실은 진짜 뭐 거의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되게 추운 촬영 전체에서 가장 추운 날씨였던 것 같아요.
명령기였다고 생각 들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씬에 대해서. 굉장히 추웠던 건 사실이긴 하지만 저는 그 장면이 만재라는 캐릭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말이 되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본도 약간 수정을 좀 했었는데요. 제 주변에 이혼한 친구들, 여자 친구들 있잖아요. 여쭤봤죠. 남편이 버려졌거나 버릴 거나 아니면 헤어졌던 사람들에게 이런 전화가 가면 어떻게 절대 안 받지. 그리고 그 번호는 없을 것이며 그에게 밥을 잘 먹었니? 밥은 챙기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고 전화번호 바꾼다고. 그래서 아마 그 상대 배우의 포즈가 생겨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장면에서 더 심플하게 뭐 물론 상대 여배우의 대사가 좀 있었지만 그 모든 걸 아주 심플하게 그냥 감정선으로만 죽었어. 그냥 그 한마디에서 닥쳐지는 모든 리액팅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당연히 임신을 했었고 그리고 외국에 가서 심 여사에게 얘기를 듣기로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건 제 삶이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슬펐던 장면인데 제가 너무 춥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컷 이러면 저쪽에서부터 스태프들이 뛰어와요. 뛰어와서 어떻게든 나를 따뜻하게 하려고 막 몇 명이 붙어서 막 난로를 대고 난 거기 더 눈물이 난 것 같아. 너무 고맙더라고 진짜. 와 그때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이는 떨림이나 눈물 같은 경우 다 실제 스태프들 때문에 눈물이 나고 추워서 떨리고 뭐 이런 그런 도움을 받으셨군요. 아무것도 없는데 뭐 여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 기본적인 감정이 있었으나 그렇게 아주 예쁘게 승화된 것 같아서 감독님도 고생 많으셨죠. 그때 촬영하는 우리 김영동 촬영 감독님, 김동현 촬영 감독님부터 해서 정말 많은 스태프들이 고민을 했고 그러니까 저를 굉장히 도와주는 느낌? 예, 모든 장면이 그랬었습니다만 그때 우리 촬영 감독 같은 경우는 막 하고 있다가 레디 하면 선배님 5cm만 들어가도 될까요? 막 정말 그 급박한 감정을 이어가게끔 깨트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모습들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예. 아유 소주 한 잔 먹자. 역시 강렬한 장면들은 다 이렇게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장에서 벌어지는 영화 속 내용 못지않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드라마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강렬한 장면들은. 반면 우리 이제 처음부터 울화를 갖고 시작한 우리 분이 가득 차 있었던 우리 공이주 역할의 수경님은 막상 영화 마지막이 되니까 처음으로 그 분이 좀 사라지고 월간 공문식 맞아 아빠 이름 그죠? 되게 예쁜 책 표지랑 월간 공문식을 발간하면서 그 화면에 이렇게 좀 따뜻한 햇살이나 이렇게 조명의 분위기도 그렇고 처음으로 이렇게 좀 뭔가 그 분이 사라진 모습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신 찍을 땐 어땠어요? 이제 종주마의 짐을 벗은 건가 거기서는? 그래서 진짜 감독님이 마지막에 살짝 미소를 지어달라 하셨는데 미소를 어떻게 지어야 되지? 그거 너무 어색한 거예요. 네, 미소가 그리고 그 왕발톱 선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찍을 때 왜 계세요? 이랬어요. 여기 왜 계세요? 이랬어요. 솔직히 너무 저는 그 전사를 모르니까 여기 왕발통이 저랑 같이 일하게 되는 것까지 과정을 모르니까 되게 좀 다른 영화 찍는 기분이었어요. 그 장면은. 그 왕발통이 안경 쓰고 네. 그 이상 그 세그웨이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러죠? 타고나냐? 한국말로 왕발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왕발통이에요. 예,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분 배우분 성함이 제가 죄송합니다. 최영웅. 그 캐릭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딱 3번인가 2번 나오지만 구독 좋아요 뭐 하고 있다고 하고 그런데 그거 세그웨이 네, 왕발통 네, 그거 연습하신 거예요? 그분 원래 그렇게 잘 타시나? 아니요, 이제 연습하셨는데 이게 사실 촬영 직전에 외발이 온 거예요. 소품들에서 아. 사고가 있어서 그래서 2발로 연습을 하셨는데 네. 현장에 외발이 도착해서 한번
난리가 났던 적이 있는데 결국은 잘 하여튼 했는데 근데 연습을 하신 거죠. 그 되게 갑자기 예. 그 기억이 나고 사실 우리 감독 배우님들과 할 얘기가 또 무척 많은데 우리 또 이 관객분들의 질문을 또 받아야 하는 시간적인 또 흐름 속에 있어가지고 오늘 보시면서 여기 하준홍 감독님이나 배우분들께 질문 있으신 분들은 여기 마이크를 들고 달려가 주실 거예요. 네, 질문이 여기 일단 제일 가까운 분부터.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봤습니다. 극 중에서 이름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되게 중요한 소재로 사용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두 감독님들과 배우님들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름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이름의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 이름의 제 이름. 저는 뭐 중걸준자의 근원 원자를 진짜 나랑 같네요 한자가. 네, 뭐 근원이 되라 이런. 저는 이름은 평범한데 성이 좀 괴이라고 하면 이제 조상이 되죠. 성 때문에 많이 놀림 많이 나요. 뭐 뻥보러 뻥뻥뻥 막 이러고 약간 성이 특이하고 학교에 가면 항상 정교회 저 한 명밖에 없고 그래서 많은 또좀 놀림 당하는데 진웅님 아닙니다. 저는 저 진짜 웅자 쓰시는 분은 제 아버지고요. 아버지 함자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수동적인 인간이라서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라서 그래서 아버지 함자를 같이 쓰면 뭔가 제 마음가짐이나 행동가짐이 좀 누가 욕하면 우리 아버지한테 욕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프레임을 약간 씌워놨는데 사실 아버지하고 좀 친하고 제가 좀 좋아해요 아버지를.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버지가 이제 좀 그 이름이 세서 좀 나도 좀 그런데 너 괜찮겠냐 그래서 아버지 괜찮아 저 어차피 굿쟁이라서 제 팔자가 더 셀 거예요. 받아와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치 있는 이름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기쁠희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옛날 어릴 때 저희 부모님과 지어주셨는데 어머니한테 무슨 딸 이름을 무슨 화르게 이름을 지었냐고 그렇게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쪽에 있게 됐나 봐요. 네. 저는 빼어날 수의 경사경입니다. 네, 경사. 경사났다 할 때 네. 그 경사. 네. 그 느낀 적 있어요? 역시 내 이름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근데 주민등록상에 그 경이 그 경사경인데 아빠가 자꾸 공경할 경이라고 해가지고 저도 그러니까 정확한 뜻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요. 저희 다른 배우님들도 이름에 대한 재밌는 그러니까 박고산 배우님은 할아버지 한자를 쓴다고 하시고 아버님 할아버지 꿈에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할아버지가 혼내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할아버지의 한자를 집에서 이제 가져갈 게 없어서 별걸 다 가져가.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이름 쓰게 되면 확실히 마음가짐, 몸가짐은 좀 달라질 수밖에 없겠네요. 자기가 뭐 하나만 잘못해도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는 것 같은 느낌 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조심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질문하신 분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정순혁입니다. 혁. 순혁 씨. 네. 순순히 혁명의 길을 따라 순활순의 빛난 혁입니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우선 또 이름에 대한 질문이긴 한데요. 그 영화상에 이름의 뜻이 나오는 게 이만재 그리고 이제 여사님과 황치훈 의원이 있잖아요. 황치훈 의원 한자로 인장이 나오는데 이름에 대한 뜻이 안 나와서 네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공교롭게도 제 이름이 희주여가지고 혹시 희주에 대한
의미도 생각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뭐 다스릴 치의 운잘 쓴 거고요. 황치훈은 그리고 희주는 기쁠 희의 붓을 주자 이렇게 예. 뭐 대한 장명가 협회 대표처럼 돼가지고 어쨌든 희주 한자 같으신 거예요? 진짜 장명가 분들 도움 받은 거 있어요? 시나리오 쓰는 과정에서? 아니 그렇진 않고 이제 이렇게 인장가 분들 중에 영리 인장이라고 이렇게 운세를 진짜 이렇게 보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도장 파주시면서 운세 봐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 좀 여러 번 만났어요. 아까 이제 그 화려한 조연진 분들 얘기하면서 잠깐 우리가 빼먹고 말았는데 우리 또 전설적인 배우이신 네, 살아있는 전설이신 우리 전무성 선배님이 인장가 역할로 나오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그냥 주인공 이름을 파주는 그런 캐릭터신가 했더니 알고 보니 영화의 결말 부분에 가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분으로 나오는데 그분의 이제 거기 사진 액자에 뭐 결혼 그 아내의 모습 이렇게 살짝 소품 그 기모노를 입은 분이 그 사진 안에 있고 어떤 정치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가진 상징적인 부분이 그 이 영화에 보면 이제 이렇게 사람의 이름을 더럽혀가면서 뭐 돈을 쫓고 권력을 쫓는 과정에서 마쿠가 나오고 이제 이 모든 혼탁하고 더러운 과정을 통해서 도대체 이득을 얻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진짜 마쿠는 누구고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또는 기득권을 유지하는 누구인가라는 어떤 심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지점에 계신 것 같아요. 전무성 선배님과 그 캐릭터가 약간 뭐 천기 누설로 살짝만 누설해 주신다면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의 테마 자체가 그냥 우리가 현대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에서 저희가 이제 많은 어떤 사건들이나 체험을 통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안 지고 대리자들이 책임을 지는 사회다. 이게 누가 도대체 왜 아무도 책임을 안 지지 이런 생각들을 너무 빈번하게 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근데 우리가 과연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것의 가치를 좀 각자 지키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다. 책임을 지고 좀 모든 사회의 권력자들 아니면 자본가들 모두 이런 사람들 우리 개개인들마저 이름에 대한 가치를 좀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게 이게 제가 이제 이 영화를 만든 이유고요. 그러면은 그 인장가의 어떤 전사를 제가 생각해봤을 때 도대체 어떤 우리 역사적으로 한번 위로 올라가 보면은 이제 뭐 일제 시대에는 이제 청시개명 이런 게 있었잖아요. 결국 그것도 이름을 뺏기는 그런 가장 거대하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이름을 뺏기는 사건이었죠.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관객분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서 뭐 놓치실 수도 있는 거지만 그냥 제가 이제 작가로서 이 작품의 한 컷이라도 뭔가 이 사람의 배경을 설명할 때 그런 맥락들이 이렇게 이제 묻혀놓은 거죠 사실은. 예, 그거 역시 이름에 대한 이름을 빼앗긴 시대였고 그것이 결국 이게 정치사회적인 맥락을 다루는 지점에 테마가 있으니 그런 면에서 이제 심한 어떤 장치였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의 어떤 신변상의 안전을 위해서 이 얘기는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 여기서 정치 역사적인 어떤 맥락은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더 심도 있게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관점에서 한번 여러 가지 것들을 파들어가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이 영화가 갖고 있는 풍성한 레이어들도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이번엔 저 뒤쪽으로 한번 저기 오른쪽 세 번째 여성분 뒤쪽에. 저는 처음에 예고편을 보고 그 김희 배우님 그 심야사 캐릭터가 그 퀸메이커에서 황도희로 나왔던 어떻게 보면 직업은 같은 직업이잖아요. 그 전략기획실 실장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치 쪽에서 도와줬던 역할이고. 그래서 근데 이걸 보니까 또 두 캐릭터가 되게 다르게 느껴졌는데 배우님은 이걸 대본이나 뭐 연기하실 때 두 캐릭터가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뭐 퀸메이커는 시리즈물이어서
이 영화하고는 좀 아무래도 장르가 좀 다르다고 생각했고 정치 컨설턴트가 되긴 했지만 그 황도희는 처음에 어떤 그 대기업의 어떤 뭐랄까 이렇게 처리하고 해결사였다가 자기의 그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정치 컨설턴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여자였고 여기서는 처음부터 그냥 바로 되게 파워풀하게 나오고 전체 그 정치판을 내선안에 좌지우지하는 그런 스케일이 좀 다른 네, 그리고 또 외모적으로 꾸미는 것도 또 신여사는 좀 더 연륜도 있고 더 파워풀하고 파워도 있고 네,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그 뭐죠? 중장비를 앞세워서 꽉 치고 들어와서 뒤에 이제 창문 열리면서 등장하실 때는 거의 막 정치계의 터미네이터처럼 되게 압도적인 느낌으로. 근데 거기 밑에 사람들은 막 전기톱 들고 막 핏떡이 돼 있고 먼지 막 뒹굴고 했는데 본인은 그 안에서 딱 이 패션의 우아한 자태를 유지하면서 딱 이렇게 카리스마 있게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되게 이런 장면은 참 배우로서는 욕심날 수 있는 그런 장면이겠다는 생각 참 들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질문 시간 관계상 한 분을 더 받겠습니다. 저쪽 제일 벽 쪽에 계신 안쪽에 너무 잘 봤습니다. 일단 감독님이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으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뭐 하도 많이 쌓이셨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그 기간을 버티셨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가끔 그 핸드헬드 장면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장면이 있는데 약간 다큐멘터리처럼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셨는지 그거 궁금하고 김희애 배우님은 제가 예전부터 아들과 딸 때부터 너무 팬이어가지고 네, 윤희에게도 너무 잘 봤고요. 근데 항상 제가 오늘 작품에서 느낀 건데 이렇게 감성적인 부분과 이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그러니까 감정이 과잉되지 않는 그런 점이 굉장히 저는 좋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타고나신 건지 아니면 오랜 연기 경력으로 인해서 트레이닝이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세 가지 제가 좀 오래 했죠. 근데 기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좀 제 연기를 잘 안 봐요. 좀 부끄럽고 그래서 아마 이 역할도 저희는 한 번 하면 이제 끝이잖아요. 기회가 없잖아요. 한 번 할 때 잘해야 되는데 다음에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요. 완전 좀 다른 방향으로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네, 저 긴 기간 그 마음가짐 어떤 마음가짐으로 버텨왔나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냥 영화에 대한 사랑, 애정 뭐 이거 아니면은 뭐 이렇게 버티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봉준호 감독님이랑 작업을 오래전에 하고 그때 감독님 그런 질문 사실 많이 받잖아요. 감독님한테 뭘 배웠냐, 뭐 어떠냐 감독님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긴 하지만 제가 감독님한테 사실 배운 가장 큰 거는 영화에 대한 정말 어마어마한 그 사랑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 거 지금 영화가 너무 힘든 사실 상황이고 극장의 시대가 굉장히 뭐 저물어가다 이런 비관적인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사실 사실이지만 영화에 대한 그 애정은 사랑은 뭐 그것만이 그냥 버틸 수 있는 영화인들이 모두가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렇게 큰 화면에서 스크린 영화 또 신인 감독이 만든 작품을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보면서 같이 얘기도 나눌 수 있고 이런 시간이 되게 소중한 것 같고요. 네, 잠시 또 저의 특유의 산만함을 활용해서 부연 설명드리자면 김희애 선배님이 과거에 주연하셨던 아들과 딸 아주 전설적인 마봉초라는 MBC 드라마입니다. 네, 전국 관객들을 눈물바다로 몰고 갔던 최수종님이 오빠로 나오셨었죠? 정혜선 탤런트 정혜선님이 네, 엄마로 맞습니다. 나오셨어요. 네. 그 한국의 그 남아선호 사상과 그 아들과 딸을 막 차별하면서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아마 유튜브 같은 데 있을 거예요. 드라마 그죠? 예. 걸작 드라마입니다. 장수봉 감독님이셨나? 대단하시네요. 어릴 때 드라마를 많이 봤었어요.
장수봉 감독님이라는 또 전설적인 드라마 감독님이 계세요. 마당 깊은 집 뭐 이런 거 하신 분인데 그분의 걸작 중에 하나입니다. 아들과 딸. 네, 예. 맞아요. 보시면 또 우리 김희애 선배님의 또 활약상 볼 수 있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다시 한번 큰 스크린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제 영화 작업 자체를 왠지 귀하게 여기는 요즘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 슬픈 상황이기도 한데 어떻게 또 이렇게 신인 감독님이 또 좋은 너무 훌륭한 배우들과 좋은 작품을 또 이렇게 무사히 만들어서 큰 스크린에서 같이 보고 또 이렇게 관객분들과 직접 대면해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뭐 아무리 스트리밍의 시대라고는 하지만은 이런 기회가 되게 그래서 또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은 화면에서 보여지는 것 이상의 또 여러 가지 영화적인 또 주제적인 정치 역사적인 주제적인 또 야심도 있는 영화니까 한번 또 곱씹어 보시고 재발론도 하시고 이러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해주신 우리 모든 관객분들께 감사드리고 하준호 감독님은 참아주시고 새 배우분들만 짧게 마지막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굉장히 귀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선보일 수 있는 아주 귀한 자리인 것 같고 이렇게 직접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도 굉장히 귀한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신여사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역할을 작품에서 찾기 참 쉽지 않았는데 행복하게 연기했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도 와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주위에 얘기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영화 찍은 덕분에 좋은 자리 저도 가졌네요. 감사드리고 모두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특별히 너무 바쁘신데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시간 내주신 봉준호 감독님께 특별히 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하십시오.